슬픈 불멸주의자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조금 모호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픈 불멸주의. 자, 불멸은 죽지 않는다, 이제 멸망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슬픈 불멸주의자, 만약에 불멸한다면 슬프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제목에서 느껴지는 좀 색다른, 한편으로는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책은 공포관리 이론으로 유명한 3명의 이제 저자들이 쓴 책입니다. 요 슬픈 불멸주의자라는 제목 옆에 여기 작은 글씨로 이 책을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인류 문명을 움직여온 죽음의 사회심리학. 이 책은 바로 죽음을 연구하는, 죽음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3명의 사회심리학자들, 공포관리인으로 유명한 이제 그 3명의 사회심리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요, 여기 보시면 작은 글씨로 있죠? The Worm at the Core. 코어에 있는 벌레. 이렇게 첫 화면을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태아가 이제 여기 있는데요.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뭐 우주처럼 보이기도 하는, 어쨌든 이 원의 중심에 이렇게 좀 태아가 있죠. 이 제목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코어, 여기서 말하는 제 생각에 코어는 인간의 마음의 어떤 그 중심을 말하지 않는가.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웜이라고 하면은 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좀 의미가 아닌가, 나름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 자체로 직역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좀 슬픈 불멸주의자라는 약간 은유적인 제목을 채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공포관리론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듯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요. 그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그때 생기는 불안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그 공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간은 더욱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제 그 이면에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불멸하고자 하는, 혹은 자신이 실제로는 불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뭔가 이 공동체에 기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불멸성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포관리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 3명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쉘던 솔로몬, 그리고 제프 그린버그, 톰 피진스키. 이 3명은 캔자스 대학에서 박사과정에서 만난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는 뒤에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의 역자는 이은경 선생님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 심리학을 공부하셨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이분이 번역하신 책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번역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는 데는 크게 좀 무리는 없는데, 아주 중간중간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정확하지 못한 번역들이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읽으시는 데 있어서 정말 번역체 느낌이 아니라 국내 저자가 쓴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좀 볼까요? 이 책의 목차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부는 공포관리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죽음의 공포관리 이야기, 2장에서는 사물체계, 3장에서는 자존감, 굽히지 않는 용기의 토대. 사실 이 공포관리론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 공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포관리 이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또 자존감이 나왔습니다. 자, 2부에서는 세월을 관통하는 죽음이라고 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호모 모르탈리스 라고 4장이고요. 5장에서는 실제 불멸성, 6장에서는 상징적 불멸성.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2부 세월을 관통하는 죽음에 있고요.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현재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3부 현대의 죽음에 이렇게 7장 인간 파괴 해부, 8장 육체와 영혼의 불편한 동맹, 9장 가깝고도 먼 죽음, 10장 방패의 틈,
11장 죽음과 함께 살아가기, 이렇게 목차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책 뒤편에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어니스트 베커에서 시작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일에 집착한다는 생각은 종교와 철학, 사상 양쪽 분야에서 고대부터 있었지만 1973년 베커는 이 개념을 죽음의 부정에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죽음의 부정은 당시 상당한 관심을 모으면서 죽음을 공공담론으로 끌어들였고 퓰리처상을 수상했으며 영화 애니홀에 등장하는가 하면 젊은 시절 빌 클린턴을 포함한 많은 독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베커의 분석이 특정 학문의 진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금방 사라졌다. 과학이 길거리와 인터넷상의 대화를 지배하는 세계에서 대학교 교실과 학술회의에서 정치회담과 이사회 회의에서 그 개념은 잠자고 있었다. 우리 저자들은 죽음의 공포가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을 좌우한다는 베커의 주장에 끌렸다. 그 주장을 널리 알리고자 열정을 불태우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우리는 실망스러운 반응에 맞닥뜨렸다. 많은 동료 과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죽음에 관한 공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이면에 만연한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죽음이 인간 만사를 좌우한다는 주장을 이론적으로는 기꺼이 인정하지만 그 개념을 경험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화제거리 이상으로 결코 발전할 수 없으리라고 단언했다. 우리 세 명의 저자는 베커가 인간 조건을 분석한 내용을 공포관리 이론으로 정리하여 형식을 갖춘 뒤 우리는 이 이론이 담고 있는 많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500건 이상의 연구를 실시하면서 인간은 죽음을 인식할 때 어쩔 수 없는 공포로 약해지며 스스로를 문화세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공헌자라고 인식함으로써 이에 대처한다는 베커의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었다. 어니스트 베커의 주장에서부터 이제 이들은 그것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려는 수많은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구체적인 이 실험 내용들을 좀 알고 싶어서였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심리학 관련 서적들보다 이 심리학 실험에 대한 내용들이 현저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죽음에 대한 보편 담론은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구체적인 심리학 실험들은 좀 부족하다는 점이 이 책을 좀 덮으면서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사회심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